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녔었는데요. 9년 동안 한 회사에 계속 다녔었어요. 연봉은 한 5천만 원 이제 퇴사할 때쯤에 그 정도 받았었어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할 텐데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나이는 차고 직급은 계속 오르는 거에 비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졌어요. 원래 지방에 살다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됐거든요. 서울에. 취업하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최대한 안 쓰면서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100만 원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1년 해도 1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하면 1억. 이 정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서울의 집값은 엄청 오르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던 이제 상사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모습에서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도 또 치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힘이 별로 없어요. 사장님이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네. 사장님이 직접 막 통제하고 그렇죠. 뭔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잘 돼도 이제 그런 임원급인데 별로 저 삶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임원 돼도 이제 언제 잘릴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부업을 해야겠다.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유튜버 대도서관 있죠. 그분이 뭐 유튜브로 한 달에 뭐 억대의 연봉 수익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한 달에 부업으로 한 2-3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능력이 있다거나 뭐 말을 잘하거나 이런 편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벌어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나 스스로 뭔가를 벌어보는 경험만 해봐도 좋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뭐 200만 원 번다, 뭐 100만 원 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영상 편집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배운 상태였는데 이걸 그냥 한번 가르치는 걸 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 대비해서 뭐 너무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엔 이게 맞나? 이게 괜히 뭐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나는 대도서관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구독자 몇백 명도 안 되고 그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떻게 그거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일단 목표를 일주일에 그냥 한 개씩은 무조건 올리자 이런 목표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일요일 저녁 9시에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 이렇게 마감 기한을 딱 정해 놓으니까 뭐 어떻게든 영상을 뭐 올리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올리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조회수가 조금씩이라도 오르니까 저 그거에 그냥 만족을 했었거든요. 구독자 10만 명이 나 목표다라고 했으면은 빠르게 좌절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회수나 뭐 댓글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도움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내 의미를 못 찾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내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네? 인정도 받고 그리고 계속 컨텐츠를 찾고 공부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공부도 꽤 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는 실력, 말하기 실력도 좀 늘고 그런 편집 기술에 대한 좀 전반적인 실력도 느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만 올인할 때는 회사 눈치도 보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사이드로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고 거기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회사에서 좀 당당해지지 않아요? 그게 정말 컸어요. 예전에는 제가 계속 매번 불안해 했었거든요.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도 잘 안 되고 퇴사하고 싶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랬다가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게임을 하거나 뭐 스마트폰 보거나 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뭔가 이렇게 끝내고 났을 때 엄청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뭔가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생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일단 제가 회사에서 워낙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일도 못 하겠고 이렇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저는 유튜브로 뭐 어느 정도 해보고 정 안 되면 뭐 이직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결정했죠. 퇴사 전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해온 채널이 유튜브 신쌤이라는 채널인데 유튜브와 영상 편집을 알려주는 뭐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쪽에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영상 편집도 정말 기초적인 수준만.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저는 오히려 이제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정말 맛깔나게 올리신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제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요. 40대에서 50대, 60대.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렸던 건데 그게 오히려 또 컨텐츠가 된 거죠. 초보자를 위한 뭐 쉬운 유튜브 영상 제작 이렇게 돼가지고 좀 채널이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제안도 많이 받거든요. 업체나 뭐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강의 제의를 받아서 강의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유튜브 하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00만 원 이상은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교육을 해서 뭐 1000만 원 그 이상도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가치가 그냥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결국에 수요나 공급이나 올라가야지 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몸값이. 전문성이 계속해서 올인해서 내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수요를 높이는 게 내 몸값을 올리는 데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인 거고. 초보 시장이 사실 더 큰 시장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덜 전문가라도 완전 초보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더 크더라고요. 그게 채널 성장에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그냥 기초적인 컨텐츠만 쌓았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브랜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저 19년도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있었던 말이에요. 2018년에 저는 4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주 빨리 시작한 거잖아요. 관점의 차이도 있고 너무 많은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추천 기반 플랫폼이잖아요. 네. 어떤 콘텐츠가 잘 되고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내가 그곳에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내 콘텐츠도 노출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고 좀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롤 모델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면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의 모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방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글의 구조, 그리고 뭐 썸네일의 문구, 제목, 컨텐츠, 키워드 이런 것들을 모방은 하되 이제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냥 거기서의 어떤 후킹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갔고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맞아요.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반응도가 올라가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중요한 게 또 생산성. 네,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유튜브를 못하는 게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너무 이런 걸리죠. 말들이 저도 예전에는 막 10시간 이렇게 걸렸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AI 툴 잘 활용하시면 뭐 반보다 더 적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영상을 일주일에 1개 만들었다면 뭐 일주일에 2-3개 뭐 그 이상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이제 유튜브 쇼츠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쇼츠는 일단 만들기도 좀 어렵지 않고 요즘 다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 2023년에 이제 보니까 유튜브 쇼츠랑 일반 영상 보는 비율이 거의 5대5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이제 쇼츠가 없을 때는 다 롱폼 영상 봤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다들 쇼츠를 많이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쇼츠를 보는 비율이 훨씬 많아질 거다. 뭐 거의 한 9대1 정도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유튜브 쇼츠를 하게 되잖아요. 인스타에도 업로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틱톡에 업로드해도 되는 맞아요. 거예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 나는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플랫폼 3군데에서 영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하면은 내 이득인 거죠. 이득이죠.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배워서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작정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성공한 분들 잘 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무작정 영상 업로드 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막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16시간 걸려서 만들고 막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일단 장비부터 막 사놓고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사고 네. 이론적인 건 전문가예요. 근데 영상은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 빠지잖아요. 네, 영상 퀄리티 상관없이 그냥 10개만 어떻게든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시작을 해야 내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완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시작도 안 하고 계속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사실 준비가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갖다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온라인은 뭐 실패해도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계속 많이 해보면서 이제 실패도 많이 겪어봐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막 많이 갖고 계세요.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할 줄 몰라서 유튜브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키워서 유튜브로 좀 제2의 인생, 정년 퇴직 이후에 의미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